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고랭지 농가들은 이상 기온 때문에 여름 배추 재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농가들의 걱정을 덜기 위한 연구가 한창인데요. 조규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발 800여 미터의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배춧잎들이 축축 늘어져 있습니다. 배추 밭마다 물을 뿌리느라 분주합니다. 이처럼 예측하기 힘든 날씨 탓에 농민들은 배추 재배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수타 물을 푸고 달고 하지만은 대관령도 지금 35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작물이 과연 제대로 돼서 나갈라는지 저도 참 걱정입니다. 돈을 떠나서 이게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인데. 고랭지에서 배추를 심기에 적당한 온도는 영상 15도 이상인데 지난달 대관령에서는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인 날이 14일이나 됐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30도를 넘는 폭염이 장기간 계속되는 등 이상 기온으로 배추 재배에 어려움이 큽니다. 이렇다 보니 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가 쉽지 않아 가격 등락이 잦습니다. 이 같은 이상 기온에 대비해 농촌진흥청이 여름 배추의 광합성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한 여름 배추의 광합성 속도를 밝혀낸 것인데 기온 변화에 따른 배추 성장을 예측할 수 있어 피해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광합성 속도가 느려질 것이 예측된다면 정식 날짜를 늦추거나 피해 예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극이상 고온이나 폭염이 왔을 때 배추의 광합성이 미리 예측된다면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배추 성장과 형태적 특성도 찾아내 일부 농가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의 고령화가 전국 평균에 비해 20년가량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 고향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20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1명을 경제활동 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강원도는 2045년 도달합니다. 전국은 20년 뒤인 2065년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의 경우 고향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향세란 대도시 지역에 사는 강원도 출신 인사들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금법에 따라 전액이나 일부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11건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제도 시행 10년 만에 고향 납세액이 45배 증가했고 납세 실적 건수는 320배 증가했습니다. 어렵거나 특히 소멸을 앞두고 있는 작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도시가 살아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일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세에 동참한 이들에게 감예품으로 지역 특산물이 제공되며 지역 특산품 판로까지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지역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고향세 도입, 고령화로 줄어드는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텃새인 딱새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 곳곳에 둥지를 트는데요. 이번에는 승용차 앞바퀴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천군 깊은 산골의 한 산양삼 재배농장. 세워둔 자동차 앞바퀴에 텃새인 딱새가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차바퀴에 둥지를 마련한 것은 비와 더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모두 4마리. 아직 눈도 못 뜨고 솜털이 나기 시작한 아기 새들은
밥을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며 어미새를 조릅니다. 보통 4월이면 번식에 들어가는 딱새들이 이렇게 한여름인 7월 말에 번식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어미새는 먹이를 잡아오느라 바쁜 날개짓을 합니다. 먹이를 먹인 어미는 잠시 기다려 아기 새들의 배설물을 물어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천적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고 깨끗한 둥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곧이어 엄마 새보다 조금 화려한 빛깔의 아빠 새도 먹이를 물어와 부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차를 운행하려다 딱새의 둥지를 발견한 차주인은 생명의 신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새들이 알을 품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그 부화가 되던 이제 4마리까지 부화가 돼서 처음서부터 차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 쟤네들도 생명체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 운동 삼아 그냥 걸어서 올라가고.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부화한 지 2주가량이면 둥지를 떠나 자연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딱새는 암수끼리만 생활하며 뾰족한 부리로 벌레를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차주인은 아기 새들이 모두 커서 안전하게 둥지를 떠날 때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 상품의 수출 목표를 20억 불 회복에 맞춰 핵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3년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여 올 상반기 10억 불 수출을 달성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수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통한 선제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20억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응용 수요를 창출하고 히트 상품화할 수 있도록 수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략 품목의 선정과 더불어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18년도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일선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과 식품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로 올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102억 원입니다. 융자 지원 조건은 연리 1%로 개인의 경우 1,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 단체의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설 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고 운영 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됩니다. 강릉시가 폭염 극복을 위해 경로당과 어린이집,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0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강릉시는 취약계층과 집단 다중시설에 냉풍기와 전기로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농업농가 급수 지원에 7억 원, 축산농가 등에 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릉 컬링센터를 무더위 쉼터로 무료 개방하고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긴급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폭염에 햇볕 노출이 많은 집배원의 건강을 위한 안전 대책들이 추진됩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매일 집배원들에게 식염 포도당과 이륜차용 안장 쿨매트, 그리고 아이스팩 등을 지급하고 현재 1시간인 휴식 시간을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2시간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전대책은 폭염 등 자연재해 시 행동 요령을 담은 기존 지침과는 별도로 유례없는 폭염이 다음 달까지 지속될 것에 대비해 마련된 겁니다.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영월 지역 경로당이 24시간 개방됩니다. 영월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어르신을 비롯해 폭염 취약계층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다음 달 말까지 관내 경로당을 24시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되는 경로당은 한 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냉방비에 초과분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온 뒤 오후에 그치겠으며 영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영서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춘천과 강릉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동해 중부 전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오늘 새벽 6시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초중등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쌀에 대한 영양 정보와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쌀 개발 현황과 쌀 가공품 활성화 방안, 밥 중심의 식생활 정착을 위한 학생지도 역량 강화 교수법 등이 소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